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노게라의 라떼 쫄병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노노게라 아시죠? 노땅, 노털, 개털, 그리고 라떼. 오늘은 저희 수경지, 그러니까 내무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입니다. 40여 년 전에 얼마나 열악했냐 하면, 과학은 전쟁을 통해서 발전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찌됐건 전쟁을 통하다 보면 과학, 기술, 의료 등등이 발전을 한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그 섬이 발전됐다기보다 요새화됐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은 73년도 경부터의 북한의 도발, 북조선의 도발로 인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한 경비대 규모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병력이 그 섬을 지켰는데, 북조선에서 도발을 해오니까 이제 다급해진 거죠.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섬 전체가 요새화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병력도 많이 추가가 됐고, 한 10여 년 전에 그 섬에 이제 북조선에서 포공격을 했을 때 또 한 번 엄청난 국방력 증가가 그 섬에서 있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시절에는 자주포란 개념도 없었고, 근데 그 섬 자체가 요새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공사, 이거 밝힐 수 없는 대규모 공사인데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민간 업체에서 들어와서 일을 했고, 나머지 교통을 판다거나 이러는 거는 다 해병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섬이 이렇게 삼각형 산이 이렇게 있다면, 섬이 있으면 그 전체를 개미굴처럼 다 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해병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스갯소리로 삽 몇 자루를 달아야 제대한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 교통을 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흙만 있는 곳은 교통을 파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위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 바위를 우회해서 돌아가서 파야 되거든요. 근데 부득이하게 그 바위를 깨고 파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깨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건 시간이 하세월이죠. 꽃갱이질과 정 있죠. 그 바위 깨는 정 등등을 이용해서, 그게 군대를 간 게 아니라 노가다를 갔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선배님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고, 그렇다고 고생한다고 해서 피복이 더 지급된다거나 급식이 잘 됐다거나 이랬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무 생활은 힘들지, 오히려 훈련하는 게 더 편할 정도가 되다 보니 불만은 팽배해 있지. 또 고참들이 그러면 화풀이거리로 쫄병들 닥달하지. 쫄병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다 풀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73년도
그 이후에 해병들은 엄청 고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78년도에 그 섬에 갔으니까 이미 기본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걔네들이 도발을 하고 보니까 걔네들이 상륙할 수 있는 예상 지점에다가 장애물도 설치해 놓고 빵카도 설치해 놓고 일종의 전차 방어벽 같은 시설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각 그 요소마다 포진지 있죠. 저 강원도 가시다 보면 아마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북쪽으로 저 포는 안 보이는데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뭔가 이렇게 콘크리트 장벽에다가 잔디 심어놓고 그런 게 이제 그게 포진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굴러다니는 저 105mm 포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자주포도 있으니까 K55 자주포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놨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을 당시니까 105mm 105mm 포, 그리고 그 해안 진지에는 그 M47이나 M48에 쓰던 90mm 포, 그러니까 탱크에 붙어있던 포신을 탱크가 못 쓰게 되니까 탱크는 이제 엿장사 주워버리고 그 포신만 떼다가 그 절벽이라든지 이런 데다 구멍을 파고, 아니면 해안가에다가 그 엄청난 두께의 그 전차도 못 들어오게끔 하는 그 엄청난 두께의 그 시멘트와 돌과 저 잔디 같은 걸 심어서 만들었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저 구멍을 넓게 파서 거기서 늘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걔네들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니까 잠도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 90mm 해안포라든지 그 대공포, 그때 당시 이제 승전포라 해서 그 캐리바 50 50mm 기관포를 4대를 기관총 4대를 설치해 갖고 이렇게 쏘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없어지고 요즘은 이제 그것도 발칸포로 바뀌었죠. 총소리보다도 오히려 기계 소리가 더 나자 드륵 드륵 하면서 쏘는 그 발칸포. 그러니까 그 포상 그 포대 밑에는 내무실을 짓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상금을 걸면 그 몇 초 내에 즉각 저 배치부터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즘 뭐 TV 보니까 뭐 약간 떨어진 데서 내무실에서 막 뛰어 올라가던데,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예 그 밑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0mm 해안포 같은 경우에 그 포의 성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포상 안에서 그 굴속이라든지 그 빵카 안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포라고 하면 이 포 옆에 이제 탄약고가 있고 이쪽에는 내무실이 있어 갖고 그 굴속에서 같이 늘 거기서 거주하는 거죠. 거주하다 비상이 붙으면 뭐 수초 내에 자기 위치에서 뭐 빤스만 입고 나가든지 뭐 너니샤스만 입고 나가든지 뭐 군대에서 뭐 철모만 쓰고 붙는 거죠. 그런데 그 시설들이 아까 이제 73년도 북조선 애들이 도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다 지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썼던 내무실은 어찌됐건 번듯한 내무실이었어요. 뭐 나름
예? 근데 이제 그 73년도 그때 쓰던 내무실을 그때 당시도 이제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그 시설이 얼마나 열악했느냐 하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을 파고 들어가서 그 내무실 질질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모를 파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다가 슬레트 지붕을 씌우고, 밑에는 수경지가 편마함, 기왓장처럼 딱딱 쪼개지는 돌 있죠. 두께는 한 2-3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뚝뚝 잘라지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못 써요.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돌은 아닌데, 어찌됐건 그런 그 편마함들을 주워다가 그 내무실 벽을 시멘트하고 섞어서 쌓고, 그 위에는 비닐로 창문 대신 비닐로 씌우고, 그렇게 해서 그 선배들이 지내셨는데 얼마나 고생이 됐는지 짐작이 갑니다. 거기 이제 침상으로 쓰던 것 같은 거 그대로 남겨놓고, 제가 있을 때도 남겨놨었는데, 비가 오면 그 내무실 바닥으로 빗물이 흘러갑니다. 겨울에 그 슬레트 지붕,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리고 아까 해안포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해안포 포신은 이제 저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구멍이 뻥 뚫려 포를 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에 저기 맨날 이쪽에서만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 저쪽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는 뻥 뚫려 있어요. 일단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높이까지는 이제 콘크리트를 쌓아서 만들어 놨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겨울이면 바람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진지로 입장하는데도 거기도 뻥 뚫렸어요. 거긴 더 크게 뚫려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탄약고가 이쪽에 내무실이 있는데, 그 열악한 환경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릅니다. 오히려 여름이 낫죠. 여름엔 모기장이라도 치고 밖에서 자면 되니까. 근데 겨울에는 그 바닷바람 얼마나 심합니까? 참, 저희도 이제 한 겨울을 보내고 나니까 아마 최진관 해병이 지금 김해에서 농사 짓고 있는 최진관 해병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슬라브 지붕 위에다가 흙을 깔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해갖고 이제 사다리를 놓고 슬라브 지붕에 모래주머니죠. 그걸 두르고 그 위에다가 한 30cm 이상의 흙을 갖다 부었더니, 와, 이게 여름엔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무척 따뜻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 내무실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쓰고 있다면 그때 당시 우리 선배 해병들이 그 위에다가 흙 쌓아갖고 만든 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예, 오늘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땅굴 같은 그 속에서 근무했던 그것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